사조직 하나회, 그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깜짝 놀랄 만한 기사들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격동하는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초점 오늘 첫 순서는 하나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육군본부는 지난 10일 하나회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하나회의 실체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육군본부는 또 이 하나회 회원을 보직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먼저 이 하나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커졌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8일 육사생도들의 혁명지지 시위는 5.16 혁명의 성공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 대위는 뒷날 하나회라고 불린 육군 내 사조직의 중심 세력, 영남 출신 육사 11기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이 일로 전두환 대위는 혁명정부의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후 전 대위와 그의 동료들은 혁명의 핵심 인사들과 적극적인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1963년 군 일부의 박정의 의장에 대한 원대복귀 압력은 이들 소장 장교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연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즉 박 의장이 원대복귀 발표를 만료하기 위해 찾아온 전두환, 노태우, 권익현 등 11기 장교들에게 박 의장은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표했고, 이에 고무된 이들 젊은 장교들은 야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젊고 충성심 있는 장교들을 이용해 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박 의장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4년제 정규 육사 출신이 군의 기둥이 돼야 한다는 11기 그룹의 야망, 이 두 개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생겨난 것이 바로 하나회라는 군내의 사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후 박 대통령과 윤필용, 박종기 등 실력자들의 후원하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소수정예를 표방하며 11기 이후 각 기수별로 10명씩, 주로 영남 출신의 장교들로 구성된 하나회는 이런 배경 속에서 진급 보직상의 각종 특혜를 독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군부 내의 실세로 수경사, 보안사, 특전사 등 육군의 주요 보직을 독차지해왔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군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1973년 하나회의 대부였던 윤필용 당시 수경사령관이 대통령 후계자가 필요한 시점이란 발언을 하자 박 대통령이 대노했던 소위 윤필용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회는 그 실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냈고, 하나회의 조직은 당연히 와야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소장장교들을 더욱 필요로 했던 박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후견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회는 사공화국에 대한 군내의 지지 기반으로 그 힘을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11.6 후 닥쳐온 국내의 권력 공백 상태는 드디어 이들 하나회를 정치권의 전면에 나서게 합니다. 그해 12월 12일 보안사령관 등 군의 요직을 점거하고 있던 하나회 회원들이 군대를 동원 권력을 장악하는 이른바 12.12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회의 잠재됐던 힘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10여 년에 걸친 이른바 하나회의 국가 경영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체 육사 출신 장교의 5%에 불과하다는 하나회는 그 후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군의 요직을 독점한 것은 물론 정치권의 상당 부분까지 잠식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도 우정도 충성도 하나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졌다는 하나회. 하나회는 그동안 민주화의 진행 과정에서 군 내부의 주요 갈등 원인으로 역대 군사정권의 존립 기반으로 각계의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회의 문제는 아직도 군과 정치권 내부에 풀리지 않은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육군은 하나회 명단 유포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그동안 군내 사조직 파문으로 사회 전반에 큰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군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해 크게 자성하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이 자리에는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는 노기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노 기자, 요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네. 이 육군본부 발표에 의하면 말이죠. 하나회 회원 소속의 현역 군인이 105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은 281명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육군의 발표하고 네. 강창성 의원이 주장하는 그 하나 회원 숫자의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죠. 우선 첫 번째는 계산에 적용된 그 육사의 기수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강창성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회와 알자회를 갖다가 같은 조직으로 볼 것이냐, 또 그리고 만나회가 별도의 그 조직으로서 존재했었느냐 하는 이런 그 차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강창선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네. 알자회라든가 만나회 같은 또 다른 사조직을 합한 예, 겁니다. 그것을 같은 조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별개의 조직입니까? 완전히? 육군에서는 그 별개의 조직으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육군이 그 계산에 적용한 그 하나 회원의 그 기수는 말이죠. 20기에서 36기에 국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강창성 의원이 주장한 그 하나 회원 숫자는 네. 육사 11기에서 43기까지를 모두 포함시킨 그런 숫자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육군 경우에는 이번 그 하나의 파문의 그 장본이라 할 수 있는 그 백승도 대령이 이른바 그 작성했다는 그 문서를 기본으로 했는데, 이 문서는 육사 20기에서 36기까지의 그 명단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숫자는 142명인데 10명 전역자를 제외하고 132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27명은 하나 회원이 아니고 105명이 하나 회원이었다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네. 백승도 대령이 그 작성했다는 그 명단 중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05명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만약 그 이외의 사람이 혹 하나의 회원일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빠진 거는 육사 11기에서 19기까지, 예. 그 다음에 37기 이후의 기수,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하나회 소속 장교들을 네. 보직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자리에서 나쁜 자리로 보내는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뜻인데,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라는 그런 거는 조금 표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그 보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왔고 또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하나 회원들이 그 전에 보면은 이른바 그 선호 보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핵심 보직이라고 군대에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그 좋은 보직들을 대물림해왔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난 3월 이후에 이루어진 군인사로는 이 같은 그 하나회의 조직적인 영향력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해도 말이죠. 하나회원으로서 국방부라든가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그렇지 않으면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이런 거 수도권 지역의 부대나 군 기관의 핵심 보직을 1년 이상 맡았던 하나회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회 그 소속의 대령 8명을 이미 보직을 이제 바꿨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들어와서도 그 중령 5명이 일선부대로 이제 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회 그 소속 장교에 관해서는 보직이 1년이 차는 대로 순차적으로 점차 그 보직 이동을 계속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하나 중요한 거는 다만 이 보직 관리는 한시적이라는 그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한시적이라는 말은 그동안의 하나 회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푸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대접을 덜 받아온 이런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맞춘 뒤에 그 다음에는 타 장교건 하나회 소속 장교건 같은 기회를 주면서 공개 경쟁에 맡기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좋은 자리니 많이 이런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사실 군인이 국방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된다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그런 직책이겠죠. 그런데 그동안 군사 통치 때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회 소속 장성 가운데 말이죠.
한 10여 명이 아직도 군 요직에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직 관리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이미 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이미 그 3월, 4월, 4월에 걸쳐서 군 장성급 인사, 고위장성급 인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그 하나회 처리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때 그 인사를 이제 군 그 당국에서는 그 하나회에 대한 그 급한 처리를 갖다 이제 끝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3월 8일에는 누굽니까? 육군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 경질을 했죠. 그리고 4월 2일에는 수도방위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경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인사를 좀 당기긴 했습니다만, 6월 정기 인사를 2달 당겨서 4월 8일 날은 대장급 3명에 대한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인 15일에는 군단장과 사단장급 인사를 했고, 그 뒤에 그 자리가 빈 데 대한 그 후속 인사를 통했는데, 이 후속 인사는 바로 그 하나회에 쉽게 말해서 힘을 빼는 그런 응급 처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나머지 그 하나회 장성에 대한 그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하시는데, 이런 그 장성 처리 문제는 오는 10월에 어차피 그 장성 진급 심사를 이제 겸해서 이제 네. 인사가 있게 되죠. 그때 그 장성 진급 심사를 갖다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이 해군과 공군에서 장성 진급 때 돈이 오간 것이 드러났고, 이번에는 육군의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돼서 우리 국군의 일그러진 모습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나회의 존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들 하나회원에서는 이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린 만큼의 불이익을 받도록 보직 및 진급을 한시적으로 특별관리하다가 평준화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도래되면 원칙적으로 대등한 입지에서 공개 경쟁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동자의 색출 및 처벌 문제는 비록 이들이 비하나회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나 회원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회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찾을 수 없고 회원 상황 안에 음성적인 사조직으로 존재한 까닭에 주동자의 구분이 곤란하며 특히 위법 처리나 징계의 시효가 경과되어 처벌은 법률상 많은 문제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범죄 아니에요? 증거가 없다니 말이야. 두 번째, 이군사령관 여러분이 아십니다. 내가 국방부 장관에게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인사 강사가 서경기사령부의 사항실장입니다. 장태현 장관은 가장 이 세상에 증오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의 사항실장입니다. 사항실장 가서 보고하는 것은 정반대 보고를 6시간 했습니다. 부대가 가면 온다 그리고 병력 옥수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전두환 장군의 명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갑니다. 사조직의 명령이니까. 예. 그러면 이 군사평론가이면서 소설가인 박경석 씨에게 자세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퇴역장성이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퇴역 때 이 계급과 보직은 무엇이었습니까? 1981년 7월 31일 네. 인사참모부 차장직으로 있다가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네. 왜 퇴역하셨죠, 그때? 네, 그때 제가 인사참모부 차장직이라면 중요한 직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불행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휘관들에게 무공훈장을 줘야 되겠다고 지휘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붕괴했습니다. 네. 원래 무공훈장이라는 것은 적을 사살해야만 주는 것인데 우리 시민을 사살한 사람이 어찌 무공훈장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반대를 했고. 몇 사람이나 그때 받았습니까? 그때 7사람이 그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 충무무공훈장이라는 것은 태국 훈장, 을지 훈장 다음과는 전쟁 영웅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예. 곧
바로 적을 사살하지 아니하면은 그 무고훈장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시민을 사살한 것이 어떻게 무고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군복을 벗기로 작정했죠. 예. 당시 하나회 조직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잘 알고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 하나회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석연치 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우선 이 하나회가 잘못을 저질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을 어겼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법을 어겼죠. 군인 복무길에 의할 것 같으면은 네. 사조직을 가질 수 없고 네. 또 사적인 어떤 모임에서 공적인 문제하고 연결을 지을 수 없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네. 군인이라는 것은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의 그 소속원들은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엎고서 행포를 일삼았지요. 주요 보직 같은 것은 전부 차지하고 더군다나 특진이라고 하면은 전투공정이나 발군의 권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핵심 세력들은 매 계급마다 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게 법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 인사법이라든가 이런 게 공적이 없는데 공적이 있는 것처럼 권력으로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위반한 거라고. 조작이 됐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원래 막강한 이 권력 구조이 돼서 네. 거기에 대한 의 제기는 곧 군복을 벗는 거하고 통하기 때문에 네. 많은 장교들이 눈물을 머금고 참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말미암아 애국심의 훼손, 야정군인에 대한 사학이 저하가 아주 군대에서는 암적인 전대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하나의 잘못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으로 이 12.12 사건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회 회원들이 하극상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12 사건이라는 게. 네. 근데 당시에 이 군 내부 기류로 볼 때 말이죠. 하나회가 없다 하더라도 12.12 사태는 혹시 일어나도록 돼 있었던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군대에 걸어나오는 과정 하나하나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그 당시 육군본부 처장으로서 육군본부에 직접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혼란한다 하는 것은 군대에서 권력을 잡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군인이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군인이 정도를 걷는다면은 상gin시들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민선 대통령이 나오도록 돼 있는 거죠. 12.12 사태가 나오리라는 것은 전혀 그것은 말이 맞지 않고 12.12 사태는 전두환 소장이 보안사령관으로서의 직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군인이 더군다나 야심을 갖고 있는 전두환 측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포착한 정통군부에서 이 사람은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다. 동경사령관으로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누선돼서 선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사적인 욕심에 의한 쿠데타지 어떠한 필연성에 의한 군사적인 행동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군사평론가이기 때문에 명백히 그 규정을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군부는 12.12 당시에 말이죠. 그게 불가피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불가피론이 당시 군 여론에서 그게 공감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 그게 어차피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 불가피론에는 하나의 소속 장교들 아닌 상급자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 일어났던 모든 봉기한 사람들은 순전히 하나의 소속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경복궁에 있던 전두환 소장의 상급장인 새 삼성 장군들은 하나회를 비호하고 하나회를 키워준 장군님들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사람이죠. 그 경복궁에 있던 유학성, 황영시, 그리고 차규헌 그 3장군도 마찬가지로 하나회하고 일맥상통하게 봐야 됩니다. 네.
이 김영삼 대통령이 12.12 사건의 그 성격을 말이죠.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나 법적인 의법 조치는 삼가자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아주 눈물 겹도록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밑에는 강요들이 그만큼 의지를 갖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소소하게 생각하고 있죠. 대통령으로서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가 전반에 걸친 통치 분야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이 12.12 사태라든가 광주 사태 하나하나에 그 과거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범죄를 조사를 한다, 뭐를 한다 해서 떠들썩하게 만들면은 전방지향적인, 장래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법적인 흠이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굳이 제 개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은 하나의 문제는 또는 12.12 사태에 대한 문제, 광주 사태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문민정부가 만약에 혼란을 맞이할 때 그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네. 다시 하나회 문제로 돌아가서요. 우리 박 장군께서는 이 소설가이셔가지고 이 행복의 계절이라는 이런 소설도 쓰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하나회 회원들은 긍지와 의리로 뭉쳤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소설가로서는 말이죠. 이러한 긍지라든가 의리라든가 이것은 군인이 응당 가져야 할 품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군인의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긍지와 명예라고 저는 봅니다. 의리도 포함되겠죠. 예. 의리 없이 명예와 긍지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우는 긍지와 의리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긍지와 의리라면 되는데 자기들로 말미암아 선량한 99%에 이르는 다수 장교에게 폐해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긍지입니까? 긍지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할 때 긍지가 느껴지는 거고 의리도 자기 희생을 전제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잡고 계급도 특진을 거듭하고 신급도 뭐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나 수도경비사령부나 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만 이렇게 도는 정치군인들이 그들이 느끼는 긍지와 그들이 느끼는 의리가 어찌 국가민족으로 해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의 속성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의리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큰 것, 대승적인 것이고 또 자기를 희생할 때 그 의리는 참으로 좋은 품성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나의 이 생성 원리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개인 욕심이죠.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했고 제가 그들의 동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제가 육군본부 인사운영관실 대령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대령과장이라는 것은 대령의 인사를 취급하는 중요한 중책이죠.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 인맥의 그 둘러리격으로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그 하나의 명단이 계속 와서 특별히 취급해달라는 요청을 저는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아주 비운의 길을 걸어서 저는 대령 진급을 제일 끄트머리에 했습니다. 무공 훈장이 많고 근무 성적이 최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치군인들과의 타협을 하지 않는 덕택으로 아주 옷 벗기기 직전 겨우 별 하나를 달았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 이익을 주로 했기 때문에 국가민족은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영진, 영달 이것으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폐해가 됐고 그들이 속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국에서도요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의 그 예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원시적인 조직이 있겠습니까? 이 도쿠가와바쿠 시대부터 옛날에 일본의 그 쇼군에 의한 그때의 정치를 볼 것 같으면 그냥 내놓고 군인이 정치하는 거죠. 우영씨 유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쇼와 군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니니로쿠 집행이라고 해서 군사 쿠데타가 잠깐 일어났던 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놓고 하는 궁극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궁극주의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다시피 궁극주의는 비참하게 패망을 맞았지요.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잠깐, 네. 저는 군인이지만은, 네. 직업 군인이었지만은, 문민 정치의 절대 신봉자입니다. 네, 네. 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그 군 내부의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조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예, 그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1973년도에, 윤필용 사건이 났습니다. 네. 그때 윤필용과 그 이후라기가 술자석에서 박정희 대통령 후기 문제를 언급했다는 그런 첩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대노를 해서 조사하라고 해서 윤필용을 구속하는 가운데 하나의 회원에 대한 비리, 정치성이 백일하에 드러났죠. 그때 조사한 분이 바로 강창성 보안사령관, 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그분이 정의감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했죠. 그때 저는 대령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명단을 접수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강창성 장군에 의해서 조사된 하나의 인원수는 한 200여 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0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31명을 예편시켰죠. 그 예편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민자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현직에 땅땅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때 정리를 했더라면, 정리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죠. 그 씨를 남겨둔 겁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복을 벗은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는 그러한 책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군인 30년을 했던 직업군인이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육군을 사랑하고 지금도 육군의 99.9%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장병이라는 것을 제가 알 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육군의 고위장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용퇴하는 길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